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 10월 3일 방송 컨텐츠를 뭐로 할까 생각을 좀 하다가 어제 올렸던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이 연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위험군 중환자도 퇴원시킨 코로나 치료제 세부 연구 내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자료를 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 시청자분과 구독자분들 중에.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거니까 관심이 없으시면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자료는 어제 말씀드렸던 휴머니젠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휴머니젠 홈페이지에서 가장 위쪽 이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요, 제일 윗문단에 이게 나옵니다. The Case Report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연구 내용이고요. 여기 저자에 보시면 뭐 플리도, 그리고 차펠, 그리고 듀란트, 휴머니젠 대표죠. 그 사람까지 이렇게 나오고, 이 자료는 제가 다운을 받아놨어요. 다운로드 프리프린트 클릭을 하시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내용을 좀 같이 알아볼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영문으로 돼 있고 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제가 얼추 조금 읽고 이제 가져왔는데, 방송에서 다루려고 가져왔는데 약간 소설책 읽는 느낌도 좀 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다루면 제격일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당연히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번역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인트로덕션을 볼 거예요. 위쪽은 뭐 대부분 이렇게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소개. 77세의 백인 남성이 이전 4일 동안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방문을 했습니다. Emergency Department, 응급실 ED라고 하나 보네요. 방문을 했습니다. 관련 증상으로는 내원하는 증상은 뭐냐? 간헐적인 39.9도의 열과 이전 7일 동안 오한이 있었습니다. 지우면서 볼게요. 환자의 과거 병력에는 폐기종을 동반한 중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관상동맥 우회수를 동반한 관상동맥 질환, 수축기 심부전, 제2형 당뇨병 및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포함되었습니다. 환자는 밤에 지속적으로 기도양압을 착용하고 CPAP, 지속적 기도양압을 착용하고 가정산소 사용량이 필요에 따라 지난 며칠 동안 3리터로 증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코로 공급을 하는 그 산소 공급기, 그게 3리터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원래는 뭐 1리터 혹은 2리터 정도였나 보네요. 환자는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2 양성 반응을 보였고 호흡기 격리를 위해 ICU에 입원했습니다. 열이 39.9도면요 젊은 사람들도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오한 막 이렇게 후들후들 떨면서 열이 펄펄 나는 정도, 그 정도가 39.9도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40도죠. 자, 이제 응급실에 입원을 했고요. ICU에, 중환자실에. 검사에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박 105bpm, 1분에 105회의 맥박이 뛰었고, 호흡수 20회. 이게 사람이 열이 올라가면 호흡수도 늘고 맥박도 늘어요. 혈압 98에서
98에 59 혈압은 좀 낮으신 편이고 연령이 77세인데 98에 59면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정상보다 좀 낮은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산소 포화도 산소 3리터를 공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산소 포화도가 8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95% 이상은 돼야 정상이라고 쳐요. 근데 산소를 공급을 해도 8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1리터 아주 약하게 미량으로만 제공을 해도 금방 95% 이상 회복을 하거든요. 거의 98, 99 배은 나와요. 젊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입으로 잰 체온에서 98.7에 화씨 98.7도가 나왔다고 해요. 98.7이면 뭐 여기 위에 보시다시피 102 화씨 102도가 39.9도니까 거의 뭐 상당히 높은 체온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강온도니까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조호흡기의 증가와 함께 경미한 고통 속에 나타났습니다. 무엇을 respiratory use 그거네요. 보조호흡기 증가가 아니고 이거는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몸이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근육을 이용해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가슴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올려서 근육을 이용해서 숨 쉬는 거 아시죠?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awake and alert and with normal appearing skin color, 평범한 어떤 피부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청진 결과 경미한 수축기 박출 잡음 및 폐 청진으로 불규칙한 심박수 및 리듬, 기저부에서 숨소리가 감소하고 전체적으로 호흡기 천명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쉬는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ED 정밀검사, ED가 아까 보였죠? ED가 응급실 정밀검사에서 환자는 심전도상 심방세동을 보였으며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 심방세동, 심방이 되게 빨리빨리 뛰는 거예요. 정상 속도보다 훨씬 빨리 뛰는 거예요. 보였으며 흉부 엑스레이, 완전 혈구수에 대한 림프구 감소증 및 경증 간 기능 검사에 대한 트랜스아미니티스를 보였다.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당연히 뭐 혈구수나 그런 것도 감소를 하거나 증가를 하거나 그랬겠죠. 몸에 혈류에도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다음 문단. 2020년 3월 입원 당시 코비드19에 대한 치료 옵션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비드19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죠. 3월이니까. 그만큼 환자는 지역사회 획득 폐렴, 스테로이드 및 가능한 COPD 악화를 위한 기관지 확장제 및 아연 함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이렇게 떴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라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클로로킨을 투여를 했나 봅니다. 그는 산소의 증가로 다음 12주 동안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산소 요구량의 증가, increase in oxygen demand from continuous low flow oxygen to high flow and eventually intermittent. 그러니까 산소 요구량이 계속 증가를 했고 저용량 산소 공급 치료에서 고유량 산소 공급 치료로 이렇게 더 강도 높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간헐적인 이중 레벨로의 수요 기도 양압 BIPAP
치료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BIPAP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산소 마스크인데 마스크에다가 직접적으로 기계로 연결을 해서 산소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건 저는 이제 기도로 바로 이렇게 뚫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그 전 단계 마스크를 이용해서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를 얘기하나 봅니다. 사진 보니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의 심한 저산소 혈증 정도를 감안할 때 포프로스티놀을 흡입했습니다. 뭔 소리야? 영문을 보겠습니다. 인헤일드는 이렇게 흡입시켰다는 거거든요. 에포프로스티놀이라는 약물을 첨가했다. 아까 그 마스크 있죠? 마스크, 이 기계에다가 살짝 뭐를 연결해서 약물을 또 주입을 할 수가 있어요. 호흡기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약물을. 어디에 나와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여기 이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이 관이랑 연결되는 부위에 이렇게 가습기에도 뭔가 이렇게 약물을 넣는 데가 있잖아요. 이비인후과 가면 그런 것처럼 약물을 이렇게 넣어서 같이 이렇게 투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데에다가 그 약이 이제 포프로스티놀이라는 약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했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 환자의 CT 촬영 결과는 확산율이 불투명도에 대해 중요했습니다. 주로 양측 상부 로브에 바이라테럴 어퍼 로브, 폐의 이렇게 위쪽에, 양쪽에 심각한 폐기종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 봐볼까요? 이 폐 위쪽, 그림 1B라고 하거든. 여기 위쪽에 이렇게 뭐가 단단한 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자세한 걸 모르죠. 그리고 신부 초음파는 좌심실 박출률이 40에서 45%밖에 안 되고 경증 승모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증 승모판. 경증 승모판 역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원래 판막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심장은 피해가 심방에서 심실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판막이 재구시를 못한다는 거예요. 초기 가래 검사는 스테노트로포모나스 말토필리아, 이거는 이제 세균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세균 또는 바이러스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세균에 대해 양성이었습니다. 그는 트리메토프림, 셀파메톡사졸에 배치되었습니다. TMP 그리고 SMX 이런 뭐 약물을 투여했다, 뭐 그런 치료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는 결국 지속적인 저산소 혈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혈중 산소 농도가 딸렸다는 거예요. 인한 유연한 기관지경 검사로 양성 칸디다 배양 그리고 플루코나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갔다. Flexible bronchoscopy due to persistent hypoxemia which resulted in positive candida cultures and fluconazole was initiated. 양성 칸디다증 그리고 플루코나졸 치료? 뭐 그런 게 시작되었다. 칸디다증 치료제인가 보죠. 항균요법은 민감도와 코스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열만 난 게 아니고 진짜 엄청 여러가지 병까지 같이 걸려버렸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 초중증 환자였던 거야. 보통 이 정도 되면 병원에서도 보호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거의 포기를 해요. 네. 왜냐면 뭐 약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하이드로ksi 클로로킨 하나만 믿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보호자들은 뭐 임상시험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ICU 체류 기간 동안 환자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했습니다. 급성호흡곤란 증후군까지 생겨버렸습니다. 11주차에 그리고 여러 번의 산소 어제 말씀드린 위닝 산소 이유 시도 실패 후 환자는 새로운 코비드19 치료제인 렌질루맙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메이오 클리닉에서 최근 긍정적인 사례 보고서를 받은 렌질루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일회용 IND는 13주차에 승인되었고 아까 11주차였는데 약 2주 후에 승인되었어요. 환자가 동의한 후 렌질루맙은 8시간마다 600mg의 용량으로 총 3회 투여되었습니다. 하루에. 상당히 많이 투여되네요. 600mg이면 양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알약이 아닐 텐데 알약으로 했을까? 주입 관련 또는 infusion related 주입 관련이나 전신 신체적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부작용은 없었고 어떻게 투여했는지가 인트라베너슬리 그러니까 혈관으로 했네요. IV 그러니까 정맥 주사로 600g이면 상당히 600mg이면 이 정도 크기 꽤 이렇게 두꺼운 바이알에 이렇게 들어있는 앰플에 들어있는 약물인 것 같네요. 이런 비슷한 약물이 있었는데 잊어버렸다. 아무튼 그런 걸로 투여됐나 봅니다. 이렇게 한 번 할 때마다 쫙 이렇게 뽑아가지고 600mg씩 이렇게 쫙 투여를 했나 봅니다. 아니면 그 IV 라인이 있겠죠. 보통 노멀셀 라인이나 이렇게 연결된 그 환자 혈관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했겠죠. 천천히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질루맙 치료 일주일 후 환자의 산소 요구량이 고유량에서 저유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약물요법하고 일주일 만에 산소요법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비강 캐뉼라와 그는 방 밖에서 물리치료를 받으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서서히 호전되던 환자의 림프구 감소증이 렌질루맙 후 16일 만에 뭐야 이거 번역이 이상해요. 이 렌질루맙 요법을 하고 나서 렌질루맙 세라피 포스트 렌질루맙 세라피 이후 환자의 림프 감소증이 서서히 호전되었습니다. 렌질루맙 후 16일 15주차에 환자는 4리터 비강 캐뉼라를 가지고 집으로 퇴원했습니다. 한 2주 조금 넘어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환자의 그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고. 디스커션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보겠습니다. 디스커션. 고령, 남성, 그리고 COPD, 제2형 당뇨병은 모두 중증의 위험 요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환자는 호흡기 증상을 보였고 검사 시 방사선학적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환자는 해결되지 않은 ARDS로 진행되었습니다. 점점 절망적으로 갔던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표준요법을 시행했을 때 환자는 해결되지 않은 ARDS로 진행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클리닉 데이터에 따르면 스테로이드는 높은 수준의 C 반응성 단백질이 있는 침습성 기계환기 환자에게 적합 및
비당뇨성 환자는 CRP 수치가 낮고 당뇨병 환자는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환자의 입원 기간 15주는 매우 이례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코비드19 관련 입원의 95%가 1에서 31일 동안 지속됩니다. 95% 환자들은 하루에서 31일 정도만 입원을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15주 동안 입원을 해 있었다고 합니다. 코비드19에 걸리고 나서. 확장된 림프 감소증이 있는 채로 입원을 하면 병원 감염 위험이 증가합니다. 세균 및 곰팡이 감염에 대한 환자의 감수성에서 입증되었습니다. 그 다음 최근 중증 코비드19 환자에 대한 면역 프로파일링 연구에 따르면 골수성 유도, 미성숙한 근본적인 병태 생략으로서 과염증성 면역 억제, 기능장애 골수세포는 염증을 유발하지만 T세포의 심각한 억제 바이러스를 지연시키고, 바이러스가 제거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연시키고 기회 감염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킵니다. 코비드19가 다른 2차적인 어떤 감염을 유발한다. GM-CSF의 중화는 골수성 과염증을 억제하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 면역학적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불편하네요, 구글이. 렌질루맙은 현재 임상 3상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NCT 0435-1152 및 국립연구소 NIAID 그리고 BT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와의 컨비네이션 요법이. 이제 마지막 문단입니다. 13주 동안 병원에서 악화된 후에 이 환자는 렌질루맙을 비상 일회용 IND로 투여받았습니다. 환자의 저산소 혈증의 신속한 해결은 산소 요구량 감소, 이동성 향상 및 방전 시간 단축. 너무 기계적인데요, 발표가. Accelerate time to discharge. 그러니까 퇴원 시간을 앞당겼다는 거죠. 최근 메이오 클리닉에서 발표한 사례 대조 연구에 따르면 렌질루맙이 임상 결과 산소 공급 요구사항, 중증 및 긴박한 환자의 림프구 수 개선, 급성 과염증 면역 반응 동안의 중요한 코비드19 그런 림프구 수 개선 등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 사례 보고서에서 렌질루맙은 보충제를 끊을 수 없는 환자에게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May be beneficial to patients who are unable to wean off of supplements oxygen. 무슨 보충제야? 그 산소를 보충하는 요법을 끊을 수 없는 환자에 유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호흡이 안 되는 환자에 유익할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사전 치료에 실패했고 또 초기 급성 과염증 반응이 있는 어떤 환자들에게도 유효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게 없네요. 기계식 침습적 기계환기. 인베시브. 여기 백그라운드에는 있는데 아까는 PIBAP? BIPAP 뭐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여기 인트로덕션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BIP 한 번 더 찾아볼게요. 백그라운드에만 나와있어. 어쨌든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렌질루맙의 효능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신 우리들은 좀 더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10월 3일 오늘 토요일이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장이 열립니다. 그 전에 나스닥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나스닥 지수가 얼른 이렇게 좀 회복을 해서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뉴스 자체가 워낙 강력해서 지수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힘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위험군 중증 환자도 퇴원시킨 코로나 치료제 세부 내용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